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도 있다. 보통 이제 impossible 하면 이제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ossible 하면 가능하다. 여기에 보면 이제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안 될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 생각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막 생각을 하게 되는데 될 이유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를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스마일은 물론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가능하다, I'm possible 이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강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역세권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포스트에 리얼캐스트에 쉽게 알아보는 부동산 트렌드 시리즈에 살아본 사람이 더 잘하는 죄송합니다. 역세권 아파트 장점. 감사스마일도 역세권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역세권 아파트의 장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리얼캐스트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더 잘 아는 역세권 아파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으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을 선택하는 입지 조건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역세권인데,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학세권, 숲세권, 그리고 이제 몰세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감사스마일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왕이면 아파트를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선택을 갖다가 하라는 고려 요소 중에서 저는 역세권을 갖다가 가장 으뜸으로 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택을 이제 고르는데 가장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격 대비 역세권과 비역세권을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상승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방을 갖다 내려가는 그런 시기에도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역세권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그러니까 내려가는 폭도 적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일단은 주택을 고르는데 교통 여건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요. 지하철,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언제나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되는데, 이들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한 곳, 주거, 상업, 업무 등 여러 부동산 상품들이 그렇지 않은 곳들보다 높게 분포되고 있고, 통상 이제 지하철과 기차역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한 곳을 뜻하는 용어가 이제 역세권이라는 이런 용어인데, 역세권에서도 이제 10분, 5분, 초역세권이라서 1분 이내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10분, 그러니까 걸어서 여자든 남자든 또 어른이든 아이든 한 10분 정도 이내에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역세권 여부에 따라서 집값이라든지 땅값이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입지 조건 가운데 매우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를 갖다가 가는 데 있어서도 역세권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역세권 주변에 병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또 상업시설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수요로 찾고 있기 때문에 더 또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역세권의 가치는 곧 희소성이다. 그러니까 억소리 나게 차이 나는 아파트값, 가격으로 증명되는 역세권의 가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표처럼 이제 화성시 동탄 2신도시 시범단지 2021년 8월 실거래가를 비교를 보게 되면 동탄역에 15년 9월 준공된 아파트보다, 그러니까 최근에 18년 1월 준공된 아파트에 비해서 2억 3천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그 연식에도 물론 연식도 3년이나 더 늦게 이제 신축된 아파트인데도 역세권의 아파트가 더 가격이 더 높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역세권의 핵심은 희소성에 있는데, 여기 들어서는 곳은 제한적이라 역세권은 한정적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역세권 아파트라든지 비역세권 아파트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준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지만, 또 실상 이제 청약 경쟁을 갖다 했을 때 청약 경쟁 같은 경우에도 여기 붙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삼성역, 원흥역 이런 역을 붙었을 때 청약 경쟁은 2배 이상 치열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SH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를 갖다 보시는 표에 보시면
보통 SH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 91.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세권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 이렇게 경쟁률이 높고, 행복주택이다라고 하면 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역세권의 그런 주택을 갖다 더 선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청약홈에서 오피스텔 청약 결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과 여기 미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 차이도 거의 한 2배 정도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은 보통 이제 청약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또 분양이라든지 임대주택, 또 오피스텔 등 상품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역세권 근처에 있게 되면 시간도 절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생활의 편의시설이 다 역세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대학교를 갖다 가더라도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갖다 이용해서 못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노년층에서는 또 65세 이상이면 또 지하철 무임 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역세권 아파트가 더 인기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본 사람은 안다. 역세권 이래서 좋다. 그러니까 시간 전략도 되고 생활 편의라든지 인프라 등이 모든 게 지금 갖춰져 있는 데다가 또 이런 것들이 역세권 효과가 되어 있는데, 감사스마일도 살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들어가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지하철역을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세권의 그런 효과구나. 그리고 이제 강남이라든지 또 서울 종로라든지 광화문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삼송이라든지 원흥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버스를 갖다 기다리는 시간보다 바로 역에서 나와서 바로 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더 선호하고, 또 그런 곳이 또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에도 더 많은 수요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역세권이 이제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 지하철이라든지 GTX라든지 신분당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역세권의 그런 아파트들은 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찾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를 갖다가 선택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도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또 가격이 또 하방을 갖다가 또 지택을 또 해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집을 갖다 선택을 갖다 안 하셨고, 만약 내 집 마련을 첫 번째 집으로 선택을 하실 분들은 이왕이면 역세권 아파트를 내 집 마련 첫 번째로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은 상권도 발달하게 되는데 각종 편의시설이 자리하기 때문에 생활에 더 편리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이제 창릉역 주변에 있는 뭐 GTX-A 창릉역도 들어오고 고양산 창릉역도 들어오는 그 지역도 제가 보니까 S4블럭이라든지 S5, S6블럭, S4블럭보다 S5, S6블럭이 조금 더 이제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았다라는 것들 보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역세권의 그런 효과다라는 말씀드리고, GTX-A 창릉역이 들어와서 이제 컴팩트 시티라든지 주상복합도 저는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내 집 마련용 역세권 새 아파트 관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리얼캐스트에서 이제 분양 관련해가지고 그런 소식인데, 서울에 보니까 동대문구 희경동 희경 3구역이라든지 장이동에 있는 또 분양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동구 둔촌동에서도 더샵 파크 솔레이유라는 9호선을 갖다 끼고 있는 이런 아파트가 올해 분양을 갖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업계 전문가는 역세권과 비역세권 단지는 분양 당시에는 분양가 차이가 커 보여도 준공 이후에는 차이가 이보다 더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역세권 특징이 있는 물량은 우선 청약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도 이왕이면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에 맞춰서 하실 분들은 뭐 그렇다라고 치지만,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역세권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사스마일에게 이제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담이라든지 문의가 많이 있는데, 일단 내 집을 갖다가 매도를 하고 이제 정말 역세권으로 가고 싶은데 내 집이 이제 팔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 못하시는 분들 꽤 일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보다 이제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감사스마일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 특히 이제 삼성벨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렇게까지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축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가격이 하락되어 있지만, 뭐 이제 뉴스라든지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3억, 4억, 막 5억 이렇게 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삼성벨트 같은 경우도 7억대 정말 급한 매물들은 34평 기준으로 7억에서 8억 사이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7억 밑으로는 아직 매물이 지금 없는 것 같고, 더 나가서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이 조금 더 이제 탄탄하게 이제 뭐 9억 밑으로도 이제 8억대 중반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8억 밑으로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의 그런 그런 가치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역세권 아파트의 그런 미래 가치, 그러니까 역세권 아파트의 앞으로 미래의 그런 것들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무인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교통 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차를 갖다가 운전을 갖다 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는 모임 자리에서 또 술을 한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 전철을 갖다가 선호하게 되고, 특히 이제 강남이라든지 용산까지도 이제 모든 교통의 그런 것들이, 교통망들이 확충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있는 뭐 고양시, 그리고 이제 뭐 남양주시, 그 다음에 뭐 광명시 이런 곳들도 이제 여기 계속적으로 이렇게 역세권 아파트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세권 아파트가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땅값이 상당히 또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역을 갖다 주변에 이제 역을 갖다 가서 보시게 되면 역 주변에 그런 주상복합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릉을 갖다가 제가 예를 들게 되면, 창릉도 정말 역세권 아파트가 뭐 도보 10분 이내에, 물론 모든 아파트가 역세권 10분 이내의 아파트가 다 갖춰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세권 아파트를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역세권 아파트의 5분, 3분, 1분 이런 거리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갖다 하게 되고, 또 조금 비싸더라도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미래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시간을 갖다 더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역세권 아파트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또 역세권 아파트는 비역세권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의 상승이 더 높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11월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또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시기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런 시기에 본인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라든지 본인의 그런 투자 마인드라든지 본인의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토요일이고 또 내일 즐거운 일요일인데 10월 네 번째 주말이군요. 네 번째 주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